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수많은 구축함과 군함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항공모함이 해군의 최강 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해상에서는 10km에서 20km를 넘어서는 먼 사거리의 목표를 정확히 노리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수백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알려주는 공중조기 경보기와 이제는 스텔스 성능까지 주어지는 고성능 함재기, 적의 방공망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전자전기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만큼 강력한 군사적 자산은 없을 겁니다. 이 같은 장점은 해전에서 전함이 사라지도록 했으며 항공모함을 최강의 존재로 만들게 되었죠. 그렇다면 세계 수많은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강력한 10개의 항공모함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온갖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으로 전세대의 항공모함인 니미츠급과 기본적인 설계와 함체의 대부분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 337.1m에 만재 배수량 10만 1600톤에 달하는 초대형 항공모함이며 새로 개발된 A1B 원자로를 2기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추진력은 28만 마력에 달할 정도입니다. 항속거리는 20년간 무제한이며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해 함재기들의 기체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했는데요. 더 많은 출격 횟수를 달성함으로써 근본적인 전투력을 더욱 끌어올리게 됩니다. 캐터펄트의 출력을 자유자재로 설정해 곧 미 해군에 배치될 무인 전투기를 이륙시킬 수도 있는데요. 공중급유를 담당하는 MQ-25 유카스 무인 함상 공중급유기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적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더 이상 항공모함의 위협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함재기의 수는 75기에서 최대 90기까지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인 F-35C 라이트닝2, 강력한 전자전기인 EA-18G 그라울러에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까지 탐지해 아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인 E-2D 호크아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위협에 맞서서 대잠 헬기인 MH-60R 시호크를 운용하기도 하고요.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은 이외에도 주말특급 구축함에 탑재된 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인 AN-SPY-3가 채용되었으며 이번 함부터는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V AMDR의 간략형 버전인 EASR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의 대공 방어 능력까지 갖추게 되며 레이저 요격 무기 체계 탑재 또한 검토되고 있는 항공모함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건조 비용만 해도 엄청나서 척당 135억 달러, 개발 비용을 모두 합치면 430억 달러에 이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호위해줄 수 있는 항모 전투단이 필수이니 정말 어중간한 나라에서 잘못 운영하다가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 해군 한 개 항공모함 전단의 파괴력은 웬만한 중견 국가 두세 개의 공군 전력을 다 합친 것과 정예 육군 두세 사단의 파괴력만큼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는 니미츠급 항공모함입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오로지 미국만이 운용할 수 있는 초고가의 슈퍼 항공모함입니다. 전장 332.8m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후기형의 경우 만재 배수량 11만 4천톤에 달하는 괴물인데요. 900여 평 넓이의 비행갑판에서 90여 개 달하는 고성능 함재기를 운용합니다. F-A-18 호넷 전투기와 F-A-18EF 슈퍼 호넷,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해군형 버전인 F-35C, E-2와 전자전 임무에 특화된 EA-18G 그라울러까지 운용하는데요. 대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MH-53 헬기와 SH-60 헬기 또한 운용됩니다. 가압수형 원자로 2기를 탑재하고 최대 출력이 약 26만 마력에 달합니다. 이를 이용해 증기터빈 4기를 작동시키며 4축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최대 속도 3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가 가능한데요. 이론상 20년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며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개량이 진행된 9번 함인 CVN-76 로널드 레이건은 62억 달러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항모 전단은 항공모함 한 척에 한두 척의 이지스 순양함, 3-4척의 이지스 구축함,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에서 7척, 한두 척의 보급함을 패키지로 묶어서 구성되는데요. 이 항공모함 전투단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지녔다고 손꼽힙니다. 이런 엄청난 항공모함을 10여 척 가까이 운용하고 있으니 미국의 군사력은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3위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영국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입니다. 전장 283m에 만재 배수량이 7만 600톤에 달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항공모함인데요.
최대 60기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최신의 스텔스기인 F-35의 해병대용 버전으로 투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라이트닝2 FGR-1 스텔스 전폭기 24기에서 36기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추후 개장을 통해서 스키 점프대를 캐터펄트로 교체할 경우에는 캐터바 사양인 F-35C의 운용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조기 경보기는 없지만 대신 이 역할을 수행하는 AW101 멀린에 크로우네스트 레이더를 장착한 조기 경보 헬리콥터를 5대나 운용합니다. 만약 추후 탈착식 스키 점프대를 떼어내고 캐터펄트를 설치할 경우 E2 조기 경보기 운용 또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잠전을 위해서 AW101 멀린 HM2 대잠 헬리콥터 9대, AW159 와일드캣 HMA2 대잠 헬리콥터 4대 등을 운용하게 되는데요. 오션급 강습 상륙함이 2018년부터 영국에서 퇴역해 브라질 해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전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해병대와 육군으로 구성되는 상륙 병력을 적지에 상륙시키는 임무 또한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송 헬리콥터인 CH-47 치노크나 이를 지원하는 공격 헬기인 WAH-64 아파치 등도 탑재할 예정입니다. 독특한 점은 항해용 함교를 앞에 두고 항공 관제용 함교를 뒤에 두어 함교를 2개로 분리했다는 것인데요. 함재기 이착함 관제를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아일랜드 또한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란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 대형 수상함을 지휘하고 운용하는 실질적인 핵심 시설이 위치한 중요 시설물을 말합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의 동력은 가스터빈 발전기를 탑재한 전기 추진식을 이용합니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2개의 추진기를 가진 이축 추진 방식으로 총 추진력이 10만 8천 마력인데요.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가진 출력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30노트 이상의 고속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1번 함 HMS 퀸 엘리자베스와 2번 함인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모두 취역을 마쳤으며 각종 시험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위는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입니다.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은 전장 261.5m의 만재 배수량 42,500톤의 핵 추진 항공모함입니다. 타입 K-15 가압 수형 원자로에 알스톰 터빈 4기, 디젤 발전기 4기를 탑재하고 있어서 항속거리는 20년에서 25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축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7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핵 공격 능력을 제거하면서 샤를 드골급은 세계 유일의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한 항공모함이 되었는데요. 함재기인 라팔 전투기에 핵무기 탑재 가능한 크루즈 미사일인 ASMP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로 라팔 M 전투기를 30대 운용하고 있는데 라팔은 프랑스가 자랑하는 고성능 전투기입니다. 이후 집중적으로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항공 성능에 있어서는 F-15나 F-16을 제압하기도 했을 만큼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입니다. 안 팔려서 문제지만요. 여기에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를 2기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은 함체 중심선에 대해 8.5도 기울어진 경사형 비행갑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항공모함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었는데 주로 레이더 반사가 많이 발생하는 함교에 도입되었습니다. 항공모함 치고는 만재 배수량이 작다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만 선체 흔들림을 자동으로 통제하고 바람과 경사를 보정하기 위해 설계된 스트랩 통합 안정화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선체가 수평에서 0.5도 기울어져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발함용 캐터펄트와 항공모함 운용 방식의 많은 부분에서 미국 해군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 해군의 함재기들 또한 샤를 드골급에 이착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조 비용이 200억 프랑, 우리 돈으로 25조 4,092억 원이나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만 지속적인 수리와 개량 작업을 통해 거의 모두 해결한 상태라고 하네요. 현재 프랑스에서 한 척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5위는 인도의 IAC-1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입니다.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은 오랫동안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인도 해군의 신형 항공모함입니다. 전장 252m의 만재 배수량 4만 1000톤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2기의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사 비행갑판과 12도의 스키 점프대, 그리고 3개의 어레스팅 와이어를 보유하고 있어서 스토바 방식으로 항공기를 이륙 및 착함시킵니다.
스토바 방식의 장점은 캐터펄트만큼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전투기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를 길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전투기의 착함 작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를 이용하는 캐토바 방식에 비해 전투력은 떨어지는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크란트급 항공모함에는 기본적으로 미그 29K 전투기 12대와 LCA 경전투기 8대가 탑재되는데요. 그 외에도 현재 보유 중인 시해리어 마크 51, 마크 60이 탑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KA-31 조기경보 헬리콥터와 HAL-DH-RUV, 시킹 마크 42 대잠 헬리콥터를 10여 대 탑재하게 됩니다. 갑판 위에 30기의 항공기를 주기시킬 수 있으며 경납고 내부에는 17기를 경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체 방어를 위해서 좌우현의 스폰슨에 수직 발사 체계인 VLS를 탑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발악 대공 미사일을 장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탐색 범위가 300km 이르는 레이더인 프리깃 M2EM과 MR760MA 프리깃 M2EM 3차원 레이더, 항공 관제용으로 쓰이는 ELM-2284 레이더가 탑재되는데요. 이 항공모함은 코가그라 불리는 추진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HAL사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선박용 가스터빈 LM2500 4기로 구성되며 2축으로 추진합니다. 최고 속도는 28노트이며 순항할 때 속도로 최대 45일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6위는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특이하게도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항공모함 순위에 포함됩니다. 원래는 강습 상륙함이고 본격적인 항공모함은 아닙니다. 통상 임무를 수행할 때는 AV-8B 해리어, F-35B 6기, AH-1G 바이퍼 4기, MV-22B 오스프리 12기, UH-1N 휴이 4기 이렇게 운용됩니다. 강습 임무를 수행할 때는 CH-53C 스텔리온 42기에 단순 추산으로 따지면 2310명의 해병대원이 동시 강습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역 통제 임무를 수행할 때는 AV-8B 해리어 20기 혹은 F-35B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 20기를 운용 가능합니다. 여기 SH-60F나 HH-60H 대잠 헬리콥터 6기가 추가로 운용되는데요. 20기가량의 해리어 전투기와 시킹 대잠 헬리콥터를 싣고 다니는 영국의 인빈시블급 항공모함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전장 258m의 만재 배수량 또한 41,150톤으로 웬만한 경항공모함보다도 큰데요. 디젤 발전기와 가스터빈을 이용한 2축 추진 방식으로 속도는 25노트까지 항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1A1 전차 5대, LAV-25 장륜 장갑차 25대, M198 견인문 8문, 트럭 68대, 보급 차량 10대를 수송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급 상륙함은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의 후계함인데요. 마찬가지로 해역 통제 임무를 맡을 때는 F-35B 전폭기 20대와 MH-60R 시호크로 추정되는 대잠 헬리콥터 6기를 운용하는 만큼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상륙함은 항공모함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7위는 야오닝급 항공모함입니다. 원래는 소련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의 2번 함이었지만 중국에서 이를 사들여와 다른 목적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알고 보니 항공모함이었죠. 전장이 300m나 되며 만재 배수량이 67,500톤이나 되는 크기에 36대나 되는 젠15 전투기를 탑재하고 다니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주전력이라 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젠15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젠15는 원래 수호이 27의 함재기형인 수호이 33을 따라 만들어진 전투기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원본과는 다르게 이 젠15는 엔진 출력이 70%밖에 안 나오고 아주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함재기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조기 경보기나 혹은 그 역할을 대신할 헬기가 없는 만큼 아무래도 다른 항공모함들보다 전투력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규모 때문에 7위에 선정했지만 사실 이보다 순위가 낮을 수도 있을 듯한데요. 야오닝급 항공모함은 사실상 실전 배치용이라기보다는 차기 항모에 대한 설계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용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군사무기 도입 시 이런 시행착오는 항상 있었고 야오닝급 항공모함의 후계함으로 산둥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모함이 건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은 젠15가 문제가 많은 전투기이고 디젤 터빈을 사용해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에서나 쓰이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운용한다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나라의 항공모함 운용 능력이 안정화되고 세대의 항공모함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그 존재만으로 이를 계속 우습게 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8위는 이탈리아의 카보오르급 항공모함입니다.
전장 244m에 배수량 27,100톤의 이 항공모함에는 해리어 전투기 8기와 헬기 12기를 적재할 수 있는데요.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면 총 20여 기를 적재할 수 있는데 현재 F-35B 탑재 및 운영에 필요한 함재 자체의 개량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항공모함 내부 경납고에는 10대, 항모 갑판에는 6대가량의 F-35B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9위는 후안 카를로스 1세급 항공모함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1세급 항공모함은 스페인 해군의 강습 상륙함 겸 항공모함으로 전장 230m, 만재 배수량 27,000톤의 경항공모함입니다. 이들 또한 스키점프대와 넓은 경납고를 갖추고 있어서 임무에 따라 11대 AV-8B 해리어2와 12대의 NH-90 헬기 운용이 가능한데요. 스페인은 물론 해당 함급을 구매한 터키와 호주 모두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륙 임무를 수행할 시에는 레오파드2 전차 기준으로 46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위는 오션급 강습 상륙함입니다. 영국 해군이 2018년까지 운용하다가 현재는 브라질 해군이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 또는 헬리콥터 모함입니다. 전장 203.4m에 만재 배수량 22,500톤으로 가벼운 경항모를 할 수 있는데요. 항공대는 시킹 중형 수송 헬기 12대 및 링스 헬리콥터 6대를 탑재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영국 육군의 아구스트 웨스트랜드 아파치 및 CH-47 대형 수송 헬기도 운용이 가능한데요.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아파치는 미 육군의 AH-64 아파치를 기반으로 한 영국 버전의 공격 헬기입니다. 이 순위들 중 왜 러시아에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이 빠졌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확히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중항공 로켓 순양함은 과거에는 항공모함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더 이상 항모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장 304.5m에 만재 배수량 67,500톤이나 되는 거대한 군함이며 수호이 33, 미그 29K, 수호이 25UTG, 미그 29KUB 전투기, 헬리콥터인 KA-31과 KA-27 등 함재기가 41기에서 52기나 탑재되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함을 연상케 하는 과도한 과무장으로 인해 항공모함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평가 끝에 러시아는 새로운 항공모함 계획인 프로젝트 23000E 슈토름급, 프로젝트 11430E 라만틴급 항공모함을 계획하게 됩니다. 한편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중항공 로켓 순양함은 이제 항공 순양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앞으로도 강력한 해군의 상징으로 오래도록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국들이 항모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또한 항공모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또한 F-35의 수직 이착륙형인 F-35B를 운용하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